포프리쇼를 계속 보시다가 아마 신청을 하신 거겠죠. 왜냐면 지금 이 강연은 회사의 강연도 아니고 대부분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멀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시간을 상당히 거의 하루를 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포프리쇼를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시겠죠, 보통. 네, 근데 뭐 저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뭐 되게 객관적이신데 포프리쇼를 보면서 사실 포프리쇼는 일반 TV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편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포프리쇼는 한 회사가 이렇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중독된 거 같아요. 중독된 것 같다. 자, 전혀 지금 저에게 도움이 안 되시네요. 자, 근데 그러니까 그 왜 중독이 됐냐는 거죠. 왜? 네?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재미있다. 사고를 넓힐 수 있다. 공감이 된다. 웃겨요. 웃겨서 보는 거지 뭐 시간 때우려고 뭐 그냥.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각각 벌어졌던 어떤 마음의 현상이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듣다 보니까 감정의 근육을 키워지는 것 같다. 키울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구는 재밌다. 누구는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서 중독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 업자의 노하우를 오늘 소개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그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따르는 원리. 제가 지키려고 하는 원리. 이거 정말 전문가 과정에서 돈 많이 받고 얘기했던 건데 마치 백신 무료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에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매뉴얼로. 근데 제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라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각으로. 그게 뭐냐면 그건 한 가지 요소는 아니에요. 몇 가지 요소가 아마 그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되게 잘해도 쟤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모질래 보여요. 네? 좀 모질하고 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스터. 제가 완성되었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비단 포프리쇼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도.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진심과 연결되는 단어인데 저 이제 영어로 말할게요. 놀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한 단어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단어가 뭐라고요? 리얼리티. 확 마이크로 쳐버려. 리얼리티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현실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범죄와의 전쟁에 되게 중요한 단어 그 대사 나오는데. 무엇이 중요한 곡성이죠, 선생님. 범죄와의 전쟁이 무엇이 중요한 네가 왜 나와요 지금? 살아있네. 아프리카 TV에 즉 유튜브로 올라온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수백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대단한 돈을 들이지도 않은 컨텐츠들이. 근데 많이 봤다고 해서 전 무조건 좋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많이 보는 데에는 이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들의 가장 공통적인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리얼리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불편하게 살아있는 것도 많아요. 저보다 훨씬 욕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봐요. 즉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반드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팀원들을 조금은 살아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게 할 수 있는지를 도움이 되는 걸 소개해 볼 거예요. 자, 그거는 방송을 보면 알아요. 요즘 방송 추세. 요즘 방송 추세, 그 애들 막 집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거 찍은 그 프로그램들 있죠. 왜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역사를 보면요. 완전 간단해요. 자, 예전에는 TV 프로그램을 스튜디오에서 하고요. 카메라가 이따만큼 컸어요. 근데 사람이 그 큰 카메라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맞아요. 쩔어버려요. 뭐 중압감, 긴장감 이런 말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쩔어버려. 쩔어버리는 순간 리얼리티가 안 나와요. 살아있는 느낌이 안 나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나 봤더니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남이 해주면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카메라하고 똑같다는 거죠. 큰 카메라로 사람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자키 이런 거 나오면서 되게 그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잘 됐어요. 뭐가 발달해서 그랬죠? 어떤 기술이 발달했죠? 지금 포프리 직원인 것 같아요. 쬐깐해졌어요. 맞아요. 카메라가 작아진 게 아니라 쬐깐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따만한 카메라로 그 카메라 앞에 서면 사람이 위협받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봐보세요. 쬐깐하죠. 그러니까 왜 저가 카메라야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저거를 떠나서 뭐도 나왔어요? 스마트폰하고 고프로라는 게 나왔어요. 고프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골프 선수가 아니고요. 고프로라고 요만한 액션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 봐보세요. 연예인들이 차에 타가지고 이동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고프로하고 소니에서 나오는 액션캠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나대로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영상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음이래요. 관음. 관음 뭐죠? 엿보는 거. 그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닌데도. 자, 우리 엿본 적 있나요, 남자분들? 어쩐지 눈이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눈이 엿보기 같아 지금. 자 그러면 사람은 뭘 엿보냐면요. 진짜 리얼한 것만 엿보는 거예요. 아니 저거 가짜구만. 저거 지들끼리 짠 거구만. 이러면 엿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고 싶어요. 진짜 감정. 진짜 일어나는 저 상황. 그리고 그때는 그게 영상이 엄청나게 뭐가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어쩌다 어른 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어른을 가서 제가 뭐에 놀랬냐면요. 거기 CJ가 하는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저쪽 가양동에. 근데 요렇게 딱 이렇게 한 150명 정도 들어와요. 근데 카메라가 없어요. 거기에 스튜디오를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자,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관객이 굳어버려요. 카메라가 10대를 비추면. 카메라 감독이 10명이 이렇게 뺑 둘러버리잖아요.
그럼 관객이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된다고요. 관객이 긴장이 되면 결국 누가 긴장이 되죠? 그러면 강사가 긴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긴장이 되면 또 여러분이 또 그게 가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스튜디오를 되게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건 그냥 판때기예요. 그리고는 저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요만큼만. 그리고 카메라만 딱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는 다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저하고 딱 있을 때는요. 방송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의식을 안 하면 웃거나 우는 모습이 딱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카메라 감독님들이 그걸 딱 잡아내는 거죠. 딱 우는 사람, 웃는 사람. 강의 재미없다고 약간 하품하는 사람. 또 더럽게 코 파고 막 이렇게 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리얼리티한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훨씬 더 리얼하게 갖고 가려고 해요. 자, 그럼 무슨 말을 저는 하고 싶냐면요. 인간에게는 온갖 장르의 능력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되게 좋은 능력으로 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직원이 나쁜 게 아니라 직원 마인드는 제가 보기엔 좀 나빠요. 직원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고요? 직원 마인드. 그건 누구에게 나쁘냐면요. 사회에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좀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연을 하면서 강사가 되겠다고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꽤 많은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분들하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는 내가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많은 돈을 내면 도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의욕만 갖고 오는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 왜 안 된 줄 아세요? 돈을 안 내서요? 아니요. 그 의욕이 변하더라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취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회사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뭐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또라이가 너무 많습니다. 기둥 다 부시고 싶다고요. 자,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강연을 하면서 결국 저 선을 못 넘으시면 저분은 강연자가 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선을 발견했어요. 그건 학력의 선이 아니에요. 그건 외모의 선도 아니에요. 무슨 선이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야 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위한 그 선이 있거든요. 좀 잘 못해도. 근데 이제 그 선을 못 넘어버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장님을 저는 처음 뵀을 때 사장님은 그 선을 계속 넘더라고요. 불편해 보였죠. 그리고 왜 저러실까?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사장님은 계속 그 선을 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장님은 그 거칠었던 게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다듬어지더라고요. 무엇이 그걸 다듬었냐면 그걸 우리는 빼빠라고 하거든요. 빼빠? 빼빠 아세요? 사포, 페이퍼 스톤. 또 놀라시네요. 빼빠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곡해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차라리 깔끔하고 그 선을 못 넘는 사람보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선을 자꾸 넘으면서 가다듬는 게 시간이 지나서 남는 장사다. 사업이든 연애든 그 무엇이든. 자, 그러면 왜 그 선을 못 넘나 봤거든요. 저의 짧은 케이스를 제가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부모예요. 그들의 성장 과정을 딱 보면 그의 부모가 걔를 못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의 유대인이 되게 많은데요. 그들의 아버지의 특징을 보니까 50% 정도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자, 지금 자녀가 있는 아버지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 애 셋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유학 보낸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한국에서 해야 될 바를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죠? 집에서 나가요.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가 죽어야 자녀가 살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죽으라는 건 뒤지라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카메라로, 저 큰 카메라로 애를 기죽이지 말고 이 스테이지 뒤에서 빠져서 아이를 사랑으로든 뭐로든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못 넘는 많은 경우의 성인들을 보면 부모가 자기의 형체가 딱 이렇게 있다고요. 애 앞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에 쫙 끌려 올라와요. 그리고는 북한식 공연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인생의 무대에 그 무엇을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수십 번, 수백 번쯤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강연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를 조금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럼 나는 무엇에 의해서 그걸 넘어갔을까라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즉, 제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권위주의적 실력을 가진 어떤 인물이 제 앞에 크게 딱 이렇게 있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니까.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니까. 애 앞에서 야, 인생은 뭐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를 한 번도 못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주신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과, 문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몰랐어요. 공고였으니까. 저는 그냥 전자과, 전기과가 있었어요. 댐을 할 거냐, 도라이바를 돌릴 거냐. 아니면은 측량을 할 거냐. 그리고는 이제 대학 상담을 할 때도 부모에게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르시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외롭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좋은 거예요. 간섭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외롭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의 전혀 이런 걸 못 했으니까.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운명이겠지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앞에서 야, 이거야, 저거야,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는 그런 교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제 앞에서 저렇게 카메라를 비추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뒤에서 저를 비춰주셨, 저를 딱 이렇게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프리쇼가 이렇게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장님이 그 백에서 저를 비춰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강연은 이건 거다 뭐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게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현재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얼추 답이 나오고요.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1월에 미아리에 가서 점을 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미래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무속인을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자세와 태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한 분야가 있겠죠. 왜냐하면 삶의 뒤끝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안 됐는데 뒤끝 맞는다고 연속적으로 잘 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끝에 대한 그게 뭐 하나님이시든 그게 뭐 부처님 은공이든 그게 무슨 뭐 자기의 운명이라고 믿든 이거에 너무 그러지 말고 여기 두 개를 우리가 지금 확실히 일단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내 부모가 어떻게 했나? 그리고 나는 내 자식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스타일인가? 나는 리더나 나는 어떤 경영자로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난 그들 앞에 큰 카메라를 비추고 있나?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 수업을 받았던 흔히 말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에게 제가 딱 그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를 대는 게 아니라 저는 CT나 MRI로 그들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제 얘기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처럼 사시면요.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강연에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이미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면에 카메라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신념의 카메라가 좋은 사람이에요. 의식과 인식의 카메라가 좋은 분들이 이런 강연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강연의 대부분은 어떤 기술을 논하지 않거든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 원리 원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해서 그렇지. 뭐 이게 성공이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런 장르 자체가 아예 없어요. 포프리쇼에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너무 고급진 단어로만 쓰다 보면 사람들이 내 인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싼 단어들을 쓰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싸지 않아요. 뭐 항상 저는 어려운 단어 많이 쓰거든요. 물론 어처구니 없으시겠죠. 참 살아있는 웃음 웃으시네요. 영혼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직원이 그럼 피곤해요. 저 사람이 MRI랑 CT를 다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해줄 필요가 있는데. 모르는 것도 다 아니.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자란 멤버들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해봐야 저의 까다로움을 쫓아올 뿐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땡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확장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확장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카메라가 뒤로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지켜보주는 거죠. 사장님은 백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사장님?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리더라면, 내가 부모라면 내가 지금 당장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 뒤로 빠져서 지켜보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티내지 말고 바라봐 주면서 잘 담아내 주면서, 사실은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잘 담아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각도를. 여러분은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신 것 같습니까? 카메라를 앞으로 그냥 아예 들이대는 분? 너 엄마 속일 생각하지 마. 너 어디서 엄마 속이려고. 너 진짜 엄마는 네가 방문 닫고 있어도 뭐 하는지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너 자꾸 소리나 방에서. 진짜 휴지 많이 쓰고 너 진짜 이 새끼 그냥 아주 그냥 코를 많이 풀고 있는 새끼 그냥 아주 그냥 제비 같은 새끼 아주 그냥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CCTV야. 엄마 속일 생각하지 마. 자, 그런 엄마, 그런 아빠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건지. 그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계속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넌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항상 너를 따뜻하게 쳐다보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포프리 사장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그게 처음에는 빨리 안 가도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어느 선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는 날아야 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날지 않고 빨리 달려서 나는 애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성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새는 날아야 새고 물고기는 헤엄쳐야 물고기고 남편은 돈 벌어야 남편이고 황망하네요. 남편은 돈을 벌어야 남편이고 뭐 각자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죠. 저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은 그래야 좀 더 인간다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인간은 기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고성능 기계보다 더 못한 기계가 돼버릴 겁니다. 내 개인의 삶도, 사회에서 받는 대우도. 그러니 이제는 그 카메라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그 스테이지 뒤에 빠져서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곳으로 담아내게 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마치 사장님이 포프리쇼를 진행하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어야 된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체, 자기의 자아를 그 벽 뒤로 숨기고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곳으로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장님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꾸고 싶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장님은 공부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지금도 신문 스크랩 해주시죠? 네. 아버지가 신문을 한 달 동안 아들이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경비실에 갖다 놓으신대요. 그걸 몇 년 정도 하신 겁니까, 아버지가? 대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제 결혼식 축의금을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어차피 아빠 빚이다. 내가 갚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알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다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이랬건 저랬건 사장님 안에는 그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이미지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거는 뭐 저의 블랙홀인 것도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은 어떤 부모에게서 성장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어떤 부모가 되었고 어떤 리더가 되었는지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2부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